자, 보겠습니다. 우리 상위권 아이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솔직히 상위권 아이들은 할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님. 상위권 아이들은 자기들이 진짜 알아서 잘 만듭니다. 잘 찾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학교 선생님이랑 쇼부치고, 또 학교는 정규 라인 아이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상위권 아이들이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상위권 아이들은 솔직히 컨설팅을 하면은 조금만 도와줍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안 도와주고요. 스토리텔링 필요한 것들 뽑아내줘서 자소서에다가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자소서 그냥 뭐 한번 봐줘요.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면접 준비를 좀 많이 시키죠. 왜 그러냐면 배수는 통과될 테니까. 왜?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 입학사정관도 준비가 돼 있고 또 내신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이 아이는 배수는 넘어가기 때문에 면접은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상위권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준비시켜 주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면접 보는 거로 진짜 많이 준비를 합니다. 저희 컨쇼 방송 보면은 면접 방송도 있어요, 어머님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준비를 시키는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관리가 1에서 1.8등급, 그러니까 2등급으로 내려가지 않은 학생들 말하는 겁니다. 만약 1등급 아이면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나 고대, 그리고 연대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하겠죠.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할 텐데 수상 실적 같은 게 관리가 되는데 보통 상위권 아이들이 보통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수상 실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좀 적은 아이들이 한 14개에서 15개 정도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어차피 하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공부에 관한 수상은 이쪽으로 좀 몰고 가는,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런 거 어머니 잘 보세요. 학과와 관련된 수상은 정규 라인 애들이 진짜 많이 갖고 있고요. 뭐 UCC 공모전이나 봉사상 이런 거를 3, 4등급 애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수상 실적이나 이런 거 학교에서 너무 잘 만들어주니까 저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솔직히 스토리텔링 일명 C스토리 라인이 형성되는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은 동아리를 또 따로 챙기거든요. 그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 시간도 보통 100시간 이상 채워옵니다. 대단한 거죠. 봉사 시간을 100시간 이상 채워놓고 공부하랴 봉사하랴. 그러니까 얘네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는 아이들이죠. 당연히 선생님 평가 최고봉이겠죠. 학교에서 알아서 잘 써줍니다. 보통은 어머님들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써오라 그래요. A4지 나눠주고. 그러면 지가 막 써오거든요. 그걸 갖다 내서 딱 본 다음에 큰 문제 없으면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강남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자소서 써주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거 써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써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부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보여지게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자소서 방송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서 관리를 하십니다. 이 독서는 중요합니다. 책 읽은 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중하위권 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입니다, 어머니. 그랬을 때 동아리 활동은 학과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좋고요. 내신은 1에서 1.8등급인데 수상 실력은 뭐 20개에서 25개, 많은 아이들은 30개까지도 되고요. 선생님 평가야 뭐 알아서 잘 써주실 거니까 거의 최고봉일 테고 독서 관리는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봉사 시간은 보통 100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이 봉사도 이 아이들은 외부 봉사가 많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외부 봉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어머님들, 그런데 이건 중위권 하면서 할게요, 어머님. 우리 중위권 학생들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님들이 스토리텔링 짜겠다고, 일명 라인 짜겠다고 우리 아이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해야 되는데 막 외부 봉사활동 막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상위권 아이들 어머님들이 외부 봉사활동 나가니까 너도 빨리 와 가야 돼 하고 데려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어머님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스펙을 중위권 아이들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학 못 가요, 어머님. 그 아이가 외부 스펙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 맞짱 뜰 수는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외부 스펙을 사용하는 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외부 스펙을 해야 되는지와 그 외부 스펙, 우리 지금 입학사정관은 외부 스펙이 학교 안에, 그러니까 그 대학교 자소서 안에다 쓸 수가 없어요. 생기부에다가도 못 쓰고요, 어머님. 특히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건 아예 못 쓰게끔 돼 있는데 그거 쓸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서강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 특기사항이니까 제껴놓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수상 실적 못 쓰게 돼 있는데 외부 스펙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 학교 밖에서 활동한 것들이에요. 그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특히 중위권 아이들, 어머님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상위권은 학교에서 챙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중위권은 어떤 식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중위권은 내신이 2에서 2.5등급인데요. 어머님 이거 그냥 3등급까지 볼게요. 3등급이고요. 특목고는 4등급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목고도 5등급, 6등급은 입학사정관 집어넣으시면 될 확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대원외고가 아닌 이상. 대원외고 뺄게요. 자 보세요. 수상 실적은 보통 아이들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아이들이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 되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요, 뭐 봉사, 아니면 뭐 UCC, 뭔 놈의 UCC 그렇게 찍어갖고 상을 타는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떤 캠페인적 성격이 강해요. 쉽게 말해서 공부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뭐 2등급이나 3등급 아이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묶어서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아이가 1학년이 있고요.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는데 만일 1학년 때 영어 점수가 뭐 40점이었는데 2학년 때 60점 되고 3학년 때 90점이 됐다 할게요. 그러면 지금 영어 점수 겁나게 올라가고 있죠. 대학교는 이런 거 되게 선호합니다. 자기 공부를 통해 갖고 학교 성적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거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뭘 쓰냐면 자소서를 씁니다. 우리가 나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럴 때 만일 수상 내역에 우리 수상 내역에 영어와 관련된 에세이나 어떠한 수상 경력에 공부에 관한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되게 좋은 스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상 내역이 2-3개밖에 없더라도 이거와 그러니까 어떤 학과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향상된 부분이 만약 수상 실적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 2개 스토리텔링, C스토리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거 대학교가 되게 선호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수상 내역이 좀 짧더라도 어떠한 되게 알찬 수상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 이런 거예요. 수상 내역에 우리 정규라인 아이들이랑 공부하는데 걔네 수상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에 하나에 올인하는 거예요. 영어면 영어, 과학이면 과학, 사탐이면 사탐. 하나의 라인을 완전히 파고들어서 수상을 따내는 게 낫고요. 그걸 통해서 내 성적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스토리텔링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게 중위권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라인인 거예요, 어머님. 어차피 걔네들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좀 이렇게 한쪽의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이 보통 6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100시간 라인 채우셔야 돼요. 100시간 채우려면요. 1학년이랑 2학년 때 하셔야 됩니다. 3학년 때는 봉사 시간이 거의 없어요. 3학년 때 봉사 많이 해봤자 보통 4시간, 5시간. 그래서 제가 3학년이 되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니네 어차피 피도 많아 가서 헌혈을 좀 해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헌혈한 다음에 봉사시간 받아오라고. 그건 그냥 잠깐 피 뽑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오면 되니까. 보통 영화관으로 튀지만 이 새끼들이 거기에서 티켓 주기 때문에 웃어? 자 보세요.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좋은 동아리들 있죠.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뭐 과학부나 경영, 뭐 경제 이런 솔직히 학과와 관련된 그런 동아리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는 워낙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쟁률이 강합니다. 그 경쟁률을 뚫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요 뒤에 가서 보여줄게요. 어떤 동아리 들어가는지. 아 이것도 컨쇼 보고 다 그 동아리 선호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독서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독서는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기억하려면은 다 정리하셔야 돼요. 다 정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요약과 주제를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일단 좀 보고요. 선생님 평가는요 2가지입니다. 써오라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써가셔야 돼요. 이거 알아서 써와 그러잖아요. 선생님 평가는 써오라고 안 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쳐주시지만 활동 같은 거는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활동 같은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셔야 돼요. 스토리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갈지, 어떤 거를 강점으로 가져갈지, 특히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의 딱 형성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의 뭐 중점적인 부분을.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라인으로 가는 게 유리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평가는 솔직히 저는 어머님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한번 찾아가셔야죠. 이게 솔직히 강남 어머님들이 잘하시는 건데 가셔서 이렇게 막 치맛바람 한번 흔들어주고 오시고 막 이러는데 이때는 선생님한테 한번 인사는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진짜 학교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써달라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도 솔직히 방치하시잖아요. 그냥 알아서 써주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일이 가서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부탁하는 학생과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 선생님은 같은 시간을 쪼개갖고 그걸 써야 되는데 누굴 더 열심히 써주겠냐니까요. 솔직히 한번 왔다 가신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촌지주라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촌지주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인사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진학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요. 스토리텔링 짜놓은 거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 요렇게 지금 대학 가기 위해서 짜놨는데 요거에 맞춰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언어 선생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 선생님도. 자, 이게 중위권이고요. 그러면 자, 동아리 및 독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다 일부러 끊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아리나 독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동아리는 첫 번째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경영과를 간다면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쪽으로 좀 관련이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활동 때문에 그래요. 학교는 외부 활동을 못 쓰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고 하는 외부 활동을 못 쓰게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어머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겁니다. 외부 활동 어머님들이 어떠한 조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외부 활동을 하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만든 그 조직에 어떠한 뭐 외부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동아리 선생님이랑 쇼부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자체 내에서 그 활동을 하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동아리는 학교장, 일명 학교 선생님, 학교장의 허락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자소서에다가 쓸 수 있고 생기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아리 선생님이 생기부에다 딱 한 줄만 써주시면 그게 자소서에는 100줄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외부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이 중간 매체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만일 생기부에 외부 활동 없는데 생기부에 없으면 자소서에 못 씁니다. 그거 잘못 쓰면 빵점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만약 과학 동아리를 넣었어요. 과학 동아리가 인기 제일 많거든요. 요즘 내가 알기로. 과학 동아리를 넣었는데 떨어졌다 합시다, 어머님. 아니면 방송부를 넣었는데 떨어졌다 해요. 그러면 미친 선생님이 말하는 최고의 추천 동아리, 독서 동아리입니다, 어머님. 이 독서 동아리가 왜 좋으냐면 줄기세포 같은 동아리라 그래요. 이 독서 동아리는 뭐냐면 어머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은요. 모든 대한민국이요. 모든 전 세계의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죠? 과학책도 있고, 경영책도 있고, 경제, 회계, 뭐 방송, 언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 같은 동아리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스티븐 잡스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경영과 가겠대요. 우리 아이는 과학책을 통해 갖고 과학의 꿈나무로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동아리를 안 들어가더라도 과학책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독서 동아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률이 높진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줄기세포 같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발 체육 동아리 니네 볼 차고 탁구 치고 배드민턴 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건 알겠는데 그러지 말자. 체육 동아리는 좀 그렇다. 어떻게 뭘 해줄 게 없다. 아닌 것 같다. 우리 체육 동아리는 좀 피하자. 대학 가서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우리 학부모님들 체육 동아리 그렇게 좋은 동아리 아닙니다. 체육 동아리는 스토리텔링 만들 것도 별로 없지만요. 제가 왜 싫어하냐면요. 이 새끼들 미친 듯이 탁구 치고 하고 수업 시간에 잡니다. 하고 나가고 죽여버려야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독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 관리 같은 경우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그 아이가 읽은 책이 있다라면 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긴 한데 뭐 여러 책을 읽었다라면 그 책에 대한 줄거리와 작가의 작가 이름 그리고 줄거리 그리고 작가가 선호하는 어떠한 방향 그리고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요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독서 그 목록에다가 그 정도 그거 한 10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많이 시켜봤더니 10줄에서 좀 많이 나면 20줄 정도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면접 보러 갈 때 그거 다 한번 훑어보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독서 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책을 봤나? 자네 이 책 보고 뭘 느꼈나? 아니면 나도 이 책 봤는데 자네는 이 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정말로. 특히 국문과 교수들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된 서적을 하는 게 솔직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줄거리 요약이나 주제 그리고 뭐 작가의 성향 이런 것 정도는 다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3 때 안 까먹습니다. 그거 기억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의 위인이나 아니면 현대 1타 전문인들 있죠. 이 1타 전문인이 뭐냐면 현대 사회에 1타 친 사람들도 있어요.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희 같은 사람이 다 책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쓰신 그런 1타 전문인들의 책 이거 나중에 써먹을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위인들 뭐 이순신 장군 어릴 때 진짜 많이 봤던 이순신 장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위인전도 좀 읽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토리텔링 짧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 부분 요렇게 동아리나 독서 활동은 최소한으로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어머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공부도 하면서 스토리텔링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만일 입학사정관이 지금 잘 안 돼 있다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잘 안 돼 있고 지금 고3 올라갔는데 고1, 2 입학사정관이 끝인 겁니다. 고3 올라가서 뭔가 만들지 못해요. 어머님.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는 예비고 3학년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3학년 되는 학생들 이거 봤는데 뭐야 나는 거의 없는데 그러면 그냥 딴 거 하셔야 돼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적성이나 논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논술 방송 다시 준비할 거거든요. 그때 논술은 준비를 해드릴게요.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논술 방송은 되게 많이 찍어놨어요, 어머님. 그 부분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전에는 어떻게 말했는데 또 어떻게 변하는지. 컨설턴트가 일관성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입학 그 전형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바뀌니까 바꾸는 거죠. 그렇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경희대학교 내신 안 들어간다고 막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왜? 분석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얼마든지 바뀝니다, 어머님들. 그렇다고 레온 르네상스로 제가 대학 못 보냈을 것 같으세요? 그러진 않아요. 레온 르네상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입니다. 제 조교도 그걸로 보냈는데요. 네. 일단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관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독서 관리는 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솔직히 입학사정관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행했을 때보다는 솔직히 좀 많이 변화가 있고요. 좀 변질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최고 상위권 아이들의 좀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솔직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대학교가 등급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되게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전형을 찾아내시는 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교가 뽑는 전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전형마다의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고 입학사정관이라고 대학교가 뽑는 스타일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선정을 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내신에 너무 막 목을 안 매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등급 개 초반 아닌 이상 2등급 3등급 제가 생각했을 때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2.1이랑 2.9는 전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약하다라면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으세요.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어머님. 안 찾아보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없잖아요. 그러면 정시 파시는 겁니다. 수시 다 포기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대학교, 상위 대학교나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 레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정보가 많은 만큼 효율적인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정보가 심이고요. 그만큼 어머님들이 좀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정보를 좀 그러니까 얻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듣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은 거 들으셔도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아이랑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과나 문과같이 이과같이 이런 거 먼저 선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대학교 라인을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2017 입학사정관 학생부 전형에 대한 우리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도 보통 100시간 이상 채워옵니다. 대단한 거죠. 봉사 시간을 100시간 이상 채워놓고 공부하랴 봉사하랴. 그러니까 얘네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는 아이들이죠. 당연히 선생님 평가 최고봉이겠죠. 학교에서 알아서 잘 써줍니다. 보통은 어머님들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써오라 그래요. A4지 나눠주고. 그러면 지가 막 써오거든요. 그걸 갖다 내서 딱 본 다음에 큰 문제 없으면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강남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자소서 써주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거 써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써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부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보여지게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자소서 방송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서 관리를 하십니다. 이 독서는 중요합니다. 책 읽은 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중하위권 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입니다, 어머니. 그랬을 때 동아리 활동은 학과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좋고요. 내신은 1에서 1.8등급인데 수상 실력은 뭐 20개에서 25개, 많은 아이들은 30개까지도 되고요. 선생님 평가야 뭐 알아서 잘 써주실 거니까 거의 최고봉일 테고 독서 관리는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봉사 시간은 보통 100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이 봉사도 이 아이들은 외부 봉사가 많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외부 봉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어머님들, 그런데 이건 중위권 하면서 할게요, 어머님. 우리 중위권 학생들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님들이 스토리텔링 짜겠다고, 일명 라인 짜겠다고 우리 아이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해야 되는데 막 외부 봉사활동 막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상위권 아이들 어머님들이 외부 봉사활동 나가니까 너도 빨리 와 가야 돼 하고 데려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어머님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스펙을 중위권 아이들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학 못 가요, 어머님. 그 아이가 외부 스펙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 맞짱 뜰 수는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외부 스펙을 사용하는 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외부 스펙을 해야 되는지와 그 외부 스펙, 우리 지금 입학사정관은 외부 스펙이 학교 안에, 그러니까 그 대학교 자소서 안에다 쓸 수가 없어요. 생기부에다가도 못 쓰고요, 어머님. 특히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건 아예 못 쓰게끔 돼 있는데 그거 쓸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서강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 특이사항이니까 제껴놓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수상 실적 못 쓰게 돼 있는데 외부 스펙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 학교 밖에서 활동한 것들이에요. 그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특히 중위권 아이들 어머님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상위권은 학교에서 챙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중위권은 어떤 식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중위권은 내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면접 보는 거로 진짜 많이 준비를 합니다. 저희 컨쇼 방송 보면은 면접 방송도 있어요. 어머님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준비를 시키는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관리가 1에서 1.8등급, 그러니까 2등급으로 내려가지 않은 학생들 말하는 겁니다. 만약 1등급 아이면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나 고대, 그리고 연대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하겠죠. 입학사정관을 준비를 할 텐데, 수상 실적 같은 게 관리가 되는데, 보통 상위권 아이들이 보통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수상 실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좀 적은 아이들이 한 14개에서 15개 정도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어차피 하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공부에 관한 수상은 이쪽으로 좀 몰고 가는,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런 거 어머니 잘 보세요. 학과와 관련된 수상은 정규 라인 애들이 진짜 많이 갖고 있고요. 뭐 UCC 공모전이나 봉사상 이런 거를 3, 4등급 애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수상 실적이나 이런 거 학교에서 너무 잘 만들어주니까 저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솔직히 스토리텔링, 일명 C스토리 라인이 형성되는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은 동아리를 또 따로 챙기거든요. 그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 시간도 보통 100시간 이상 채워옵니다. 대단한 거죠. 봉사 시간을 100시간 이상 채워놓고 공부하랴 봉사하랴. 그러니까 얘네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는 아이들이죠. 당연히 선생님 평가 최고봉이겠죠. 학교에서 알아서 잘 써줍니다. 보통은 어머님들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써오라 그래요. A4지 나눠주고. 그러면 지가 막 써오거든요. 그걸 갖다 내서 딱 본 다음에 큰 문제 없으면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강남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자소서 써주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거 써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써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부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보여지게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자소서 방송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서 관리를 하십니다. 이 독서는 중요합니다. 책 읽은 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중하위권 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입니다, 어머니. 그랬을 때 동아리 활동은 학과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좋고요. 내신은 1에서 1.8등급인데 수상 실력은 뭐 20개에서 25개, 많은 아이들은 30개까지도 되고요. 선생님 평가야 뭐 알아서 잘 써주실 거니까 거의 최고봉일 테고, 독서 관리는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봉사 시간은 보통 100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이 봉사도 이 아이들은 외부 봉사가 많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외부 봉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어머님들, 그런데 이건 중위권 하면서 할게요, 어머님. 우리 중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논술 방송 다시 준비할 거거든요. 그때 논술은 준비를 해드릴게요.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논술 방송은 되게 많이 찍어놨어요, 어머님. 그 부분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전에는 어떻게 말했는데, 또 어떻게 변하는지. 컨설턴트가 일관성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입학 그 전형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바뀌니까 바꾸는 거죠. 그렇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경희대학교 내신 안 들어간다고 막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왜? 분석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얼마든지 바뀝니다, 어머님들. 그렇다고 레온 르네상스로 제가 대학 못 보냈을 것 같으세요? 그러진 않아요. 레온 르네상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입니다. 제 조교도 그걸로 보냈는데요. 네. 일단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관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독서관리는 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솔직히 입학사정관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행했을 때보다는 솔직히 좀 많이 변화가 있고요. 좀 변질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최고 상위권 아이들의 좀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솔직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대학교가 등급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되게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전형을 찾아내시는 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교가 뽑는 전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전형마다의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고 입학사정관이라고 대학교가 뽑는 스타일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선정을 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내신에 너무 막 목을 안 매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등급 개 초반 아닌 이상 2등급 3등급 제가 생각했을 때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2.1이랑 2.9는 전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약하다라면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으세요.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어머님. 안 찾아보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없잖아요. 그러면 정시비 파시는 겁니다. 수시 다 포기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대학교, 상위 대학교나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 레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정보가 많은 만큼 효율적인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정보가 심이고요. 그만큼 어머님들이 좀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정보를 좀 그러니까 얻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듣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은 거 들으셔도 헷갈리시 이런 거 좀 잘 보여지게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자소서 방송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서 관리를 하십니다. 이 독서는 중요합니다. 책 읽은 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중하위권 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입니다, 어머니. 그랬을 때 동아리 활동은 학과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좋고요. 내신은 1에서 1.8등급인데 수상 실력은 뭐 20개에서 25개, 많은 아이들은 30개까지도 되고요. 선생님 평가야 뭐 알아서 잘 써주실 거니까 거의 최고봉일 테고, 독서 관리는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봉사 시간은 보통 100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이 봉사도 이 아이들은 외부 봉사가 많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외부 봉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어머님들, 그런데 이건 중위권 하면서 할게요, 어머님. 우리 중위권 학생들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님들이 스토리텔링 짜겠다고, 일명 라인 짜겠다고 우리 아이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해야 되는데 막 외부 봉사활동 막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상위권 아이들 어머님들이 외부 봉사활동 나가니까 너도 빨리 와, 가야 돼 하고 데려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어머님,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스펙을 중위권 아이들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학 못 가요, 어머님. 그 아이가 외부 스펙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 맞짱 뜰 수는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외부 스펙을 사용하는 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외부 스펙을 해야 되는지와 그 외부 스펙, 우리 지금 입학사정 가는 외부 스펙이 학교 안에, 그러니까 그 대학교 자소서 안에다 쓸 수가 없어요. 생기부에다가도 못 쓰고요, 어머님. 특히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건 아예 못 쓰게끔 돼 있는데 그거 쓸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서강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 특이사항이니까 제껴놓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수상 실적 못 쓰게 돼 있는데, 외부 스펙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 학교 밖에서 활동한 것들이에요. 그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특히 중위권 아이들, 어머님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상위권은 학교에서 챙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중위권은 어떤 식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중위권은 내신이 2에서 2.5등급인데요. 어머님 이거 그냥 3등급까지 볼게요. 3등급이고요. 특목고는 4등급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목고도 5등급, 6등급은 입학사정관 집어넣으시면 될 확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대원외고가 아닌 이상. 대원외고 뺄게요. 자 보세요. 수상실적은 보통 아이들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아이들이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 되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요, 뭐 봉사, 아니면 뭐 UCC, 뭔 놈의 UCC 그렇게 찍어갖고 상을 타는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떤 캠페인적 성격이 강해요. 쉽게 말해서 공부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 가겠대요. 우리 아이는 과학책을 통해 갖고 과학의 꿈나무로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동아리를 안 들어가더라도 과학책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독서 동아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률이 높진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줄기세포 같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발 체육 동아리, 니네 볼 차고 탁구 치고 배드민턴 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건 알겠는데 그러지 말자. 체육 동아리는 좀 그렇다. 어떻게 뭘 해줄 게 없다. 아닌 것 같다. 우리 체육 동아리는
좀 피하자. 대학 가서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우리 학부모님들, 체육 동아리 그렇게 좋은 동아리 아닙니다. 체육 동아리는 스토리텔링 만들 것도 별로 없지만요. 제가 왜 싫어하냐면요. 이 새끼들 미친 듯이 탁구 치고 와갖고 수업 시간에 잡니다. 하고 나갖고 죽여버려야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독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 관리 같은 경우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그 아이가 읽은 책이 있다라면, 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긴 한데, 뭐 여러 책을 읽었다라면, 그 책에 대한 줄거리와 작가의 작가 이름, 그리고 줄거리, 그리고 작가가 선호하는 어떠한 방향, 그리고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요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독서 그 목록에다가 그 정도, 그거 한 10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많이 시켜봤더니 10줄에서 좀 많이 나오면 20줄 정도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면접 보러 갈 때 그거 다 한번 훑어보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독서 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책을 봤나? 자네 이 책 보고 뭘 느꼈나? 아니면 나도 이 책 봤는데 자네는 이 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정말로. 특히 국문과 교수들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된 서적을 하는 게 솔직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줄거리 요약이나 주제, 그리고 뭐 작가의 성향 이런 것 정도는 다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고3 때 안 까먹습니다. 그걸 기억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의 위인이나 아니면 현대 1타 전문인들 있죠. 이 1타 전문인이 뭐냐면 현대 사회에 1타 친 사람들도 있어요.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희 같은 사람이 다 책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쓰신 그런 1타 전문인들의 책 이거 나중에 써먹을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위인들, 뭐 이순신 장군 어릴 때 진짜 많이 봤던 이순신 장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위인전도 좀 읽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토리텔링 짧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